(6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웨어에서 웨어의 수두는 0.2m, 수로의 폭은 0.5m이며 수로의 밑면으로부터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는 0.9m라고 할 때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직각 삼각웨어의 공식은 모두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량 단위는 무조건 미터 세제곱 미니트 단위로 나와야 되고, 이때 삼각웨어이기 때문에 인자가 3개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H의 그 다음에 제곱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무슨 제곱이 들어가냐면 3 더하기 2는 5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K 값은 유량 개수 값인데 유량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입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H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때 H는 웨어의 수두인 0.2m를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B 값은 무엇이냐면 수로의 폭인 0.5m, 그 다음 마지막으로 D 값에는 수로의 밑면으로부터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인 0.9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K 값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84.42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K 값은 유량 개수이기 때문에 따로 단위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량 Q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84.4228 곱하기 웨어의 수두는 0.2로 주어져 있고 2분의 5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1 미터 세제곱 미니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야는 최대 보존 기간이 14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번인 불소, 3번인 염소이온, 4번인 노말헥산 추출 물질은 28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은 시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5번 문제, 공정시험 기준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냉수는 15도씨 이하를 말한다. 맞는 보기. 방울수는 동그라미가 2개 있기 때문에 20도씨 20방울이 되며 수에서 일자가 있기 때문에 1ml가 된다라는 식으로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보기. 3번,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은 정밀히 단다가 아니라 정확히 단다가 됩니다. 따라서 정밀히 단다는 무엇이냐면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측량함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음이온 계면활성제 시험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실험 방법으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고 추가로 하나를 더 한다면 연속 흐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정도는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질산성 질소를 0.1mg/L의 표준 원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KNO3는 몇 mg을 달아 증류수에 녹여 1L로 제조하여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비례식으로 풀 수 있는데 반응식의 비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NO3와 질산성 질소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분자량에 대해서 보게 되면 101.1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질산의 왜 분자량이 14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모성 질소로 나왔을 경우에는 분자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소의 원자량을 사용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KNO3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KNO3를 X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는 0.1mg/L이므로 0.1mg/L를 대입해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곱하게 되면 X값은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0.72
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1리터로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리터당 0.72mg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69번 문제입니다. 폐수 20ml를 취하여 산선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분석하였더니 0.05 몰농도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적정량이 4ml였고 이때 폐수 CO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공시험 값은 0ml이고 이때 역가는 1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적어온 후에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a 곱하기 f 그 다음에 v분의 1000 곱하기 0.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B값에는 뭘 대입하는 것이냐면 시료에 적정에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양이기 때문에 B에는 4ml를 대입, 그 다음에 A는 공시험 값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0ml를 대입하면 되고 이때 F값에는 무엇을 대입하면 되냐면 역가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즉 1.00을 대입, 그 다음에 V값에는 폐수량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시료의 양을 대입해주는 거랑 같죠. 따라서 V값에는 20ml를 대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해서 계산기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40mg/L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정확히 취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양의 액체를 무엇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하는가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취한다는 것은 규정된 양의 액체를 부피 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72번 문제. 수질 분석용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깨끗한 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환하는 개념으로 시료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코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 2번, 3번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지만 4번 보기 시료 채취량은 보통 3에서 5리터 정도 되어야 된다도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7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유물질 측정 시 간섭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증발 잔류물이 1000mg/L 이상인 경우에 해수, 공장 폐수 등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경우 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보기. 2번 5mm의 금속망을 통과시킨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큰 모래 입자 등과 같은 큰 입자들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직경 2mm의 금속망에 먼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5mm가 아닌 2mm가 되어야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한 크롬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옳은 것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삼각 크롬은 무엇을 첨가하면 되냐면 과망간산 칼륨을 첨가해 줘야 되고 육각 크롬으로 산화시킨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황색 적자색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이때 크롬일 경우에는 적자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77번 문제. 자외선, 가시선, 흡광 강도계의 구성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파, 시측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광파, 시측에 해당되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78번 문제. 취급도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용기는 무엇이냐면 밀폐 용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기밀 용기에 대한 것은 잘 나오지 않고 밀봉 용기와 밀폐 용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밀폐는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고 밀봉 용기는 미생물 침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봉 용기가 조금 더 세게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7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료 보존 시 반드시 유리병만을 사용해야 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폴리에틸렌도 가능하고 유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1번, 3번, 4번은 반드시 유리병만을 사용해서 보관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